가수 이승철 씨와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씨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철 씨가 지인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내분이랑 같이 공항에 한 4시간가량 억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매번 여러 번 일본을 갔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입국 심사대에서 저를 이렇게 심리실로 데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뭐 언론에 났던 것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심리실로 데려가더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뭐 형식적인 질문, 뭐 어느 호텔에 예약했느냐 등등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만 질문을 하다가.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저한테 상륙을 풀어야 되겠다. 예전에 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도 같이 사실 집사람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네네. 집사람도 따로 불러서 또 저하고 똑같이 막 조사하고 그랬어요. 아. 네.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입국 거부당한 건 처음이시죠? 예, 한 15번 넘게 다녀왔죠. 그리고 저는 공연이랑 뭐 일본 드라마 OST 때문에 활동을 일본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좀 당황스러웠죠. 당시 일본 공항 측에서 왜 입국이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냥 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처음에는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그러다가요. 따로 심리실에 불러서는 24년 전에 이제 제가 그 대마초 사건 때문에 이게 입국을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제 와서 왜 느닷없이 그러느냐, 24년 전 일인데 그랬더니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일본을 다녀오셨던 거죠? 그럼요. 예. 네, 2년 전까지도 다녀왔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입국 거부 이유가 독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죠. 보면은 뭐 제가 일본에서 치료할 만한 일을 한 거라고는 독도 간 거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도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저의 이제 예전에 사건 얘기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일본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독도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해명 당사자로서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밝힐 수 없는 게 아니고 밝힐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저한테도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없고요. 독도 문제가 아니고서는 일본 측도 딱히 속 시원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게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그 통일송이라는 노래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발표하신 곡이죠? 올 8월 14일 날 독도에서 발표하고. 네,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요. 독도에서 통일과 관련된 노래를 부른 거죠.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거는 세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탈북 청년 합창단들과 함께 제가 부른 노래예요. 8월 14일 날 독도에서 발표하고 유엔하고 하버드에서도 불렀죠. 그래서 북한도 통일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목소리를 낸다는 그 탈북 청년들이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독도에서 불러보고 싶다는 뜻을 저한테 말해서 독도를 찾아가게 됐죠.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만 독도고요. 내용은 통일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위아더 월드 같은 그런 아름다운 뜻을 가진 노래거든요. 자, 통일에 관련된 노래죠. 독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있는 노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음원 무료로 배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일에 나서신 거죠? 그날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의 통일 문제와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곡을 헌정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얻으신 수익원들은 또 기부를 하시기로 하셨다.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이른바 반일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붙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연예계에서 뭐 송일국 씨, 또 독도는 우리 땅 부른 정광태 씨 이렇게 독도 관련 활동을 했던 연예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본에 입국하는 거, 또 활동하는 거를 제약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블랙리스트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국 심사대에서 서자마자 제 신상 기록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고요. 심리실로 데려가서 제가 가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유명 가수 맞죠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 네. 분명히 블랙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계속 일본 활동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일본 활동하기 조금 껄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일본 활동보다 네. 더 중요한 일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예인이 민감한 부분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 나라 내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을 온 국민이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도 지킴이, 알림이 이런 역할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독도 지킴이 알림이로서 적극 나서겠다. 네. 자, 한일 관계 요새 계속해서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데 한국 네.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땐 서로 평화와 화합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자꾸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게 원성을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좋은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좀 명명백백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수 이승철 씨였습니다.